일단 주식 투자 자체로는 20억 이상의 수익을 얻은 상태고 판교에 자가가 있는 상태고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도주들을 좀 눌림에 사서 좀 반등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평균적으로 5억 정도로 매매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 좀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기는 편이거든요. 뭐 코로나 때면 코로나 관련주가 있고 테마주들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오히려 저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사실 핸드폰을 봐야 되거든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 공돌 투자자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회사원이고요. 10년 이상 제기업에 재직 중이고 지금은 현재는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23년 차 투자자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정도는 수익을 못 내다가 이후 10년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일단 주식 투자 자체로는 20억 이상의 수익을 얻은 상태고 판교에 자가가 있는 상태고 그냥 아이들 교육하는데 좀 큰 돈 걱정 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그 정도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현금 흐름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좀 꽂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자와 배당이고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을 하다 보면 예수금이 발생하면 그 예수금을 CMA RP에 넣거나 아니면 파킹 통장으로 넣어서 단일원이라도 좀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배당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사실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주식을 샀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배당을 좀 노리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이 많았을 때는 올해 300만 원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가장 큰 포트는 단기 매매를 위한 국내 주식 그거고요. 그래서 사실 포트라고 할 게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사도 뭐 3, 4일 안에 팔기 때문에 일단 포트의 의미는 없고 주도주들을 좀 눌림에 사서 좀 반등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또 이제 그걸로 규모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단기 매매로 운영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5억 정도로 매매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 좀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기는 편이거든요. 미국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술주 중심이에요. 테슬라, 구글, 그 다음에 MS, 가장 큰 비중은 애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식 위주로 가지고 있고요. 기술주는. 그 다음에 그 마법 공식 기반의 포트 같은 경우에는 조엘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순위를 쫙 세워줘요. 그 자본 이익률에 대한 순위와 그 다음에 이익 수익률에 대한 순위를 나래비를 시켜서 그 순위를 합쳐가지고 다시 작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냥 30종목을 매 한 번씩 리밸런싱만 시켜주는 포트만 재정비해주는 수준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계좌도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자본금이 됐던 건 용돈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용돈에 대한 교육들이 부모님들이 잘 해주시지만 그때 당시엔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 받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그 돈 관리에 대한 걸 용돈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갔을 때 한 40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돈 가지고 일단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헬스장에서 같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그 친구가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시작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된 주식을 설거지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회사에 타이틀이 나오고 그 회사에 호재되는 뉴스가 나오면 그걸 보고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때 매수한 거죠. 회사가 고점에 매수를 해서 순식간에 400만 원이 30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통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데 전 초심자의 행운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3년 일시적으로 수익이 났었어요. 그때는 사실 장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 2003년에 얼마나 코스피가 올랐는지 봤는데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1000도 안 됐던 때거든요. 30%가 올랐으니까 사실 개별적으로는 더 많이 오른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는 단기 매매가 아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매매를 주로 했었고 뭐 삼성테크윈, 뭐 호텔신라 같은 삼성그룹주들 위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대형주고 장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잘 난 건데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지수가 오르고 이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당시에 시드가 많으면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버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투자금 유치를 받았죠.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갑자기 시드가 많아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400만 원일 때 내 마음가짐과 1000만 원일 때 그 마음가짐이 손실에 대한 아픔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잘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다시 다 돌려드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 돈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전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원금과 연 이자를 최소한 은행보다 많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빌렸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해서 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셨죠.
2007, 8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이 왔는데 당시 제가 대학원생이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기도 해야 되고 이 박사형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해서 직접 투자는 많이 줄이고 간접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펀드가 되게 유행했던 시절인데 인사이트 펀드도 있었고 뭐 브릭스 펀드, 차이나 펀드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저도 이제 진짜 투자다운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러시아 펀드, 뭐 브릭스 펀드, 인사이트 펀드, 일본 펀드, 뭐 미국 펀드 다 들었었거든요. 서브프라임이 터지니까 진짜 돈이 녹더라고요. 녹더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때 이후로 깨지더라도 간접 투자하지 말고 내가 해야겠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 이후에 제가 온몸으로 맞이했던 그런 위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컸던 건 일단 코로나였던 것 같고 뭐 소소하게는 브렉시트도 있었고 미중 무역 갈등 이런 이벤트들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또 그리고 큰 조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이했을 때 사실 그 단기 매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코로나 때면 코로나 관련주가 있고 뭐 키트주라던가 아니면 치료제 그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재택 관련주, 테마주들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오히려 저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브렉시트도 그때 당시에 좀 과한 투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잡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환경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을 보게 되면 자산의 1% 정도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려고 그거는 공부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윙 포트를 하나 개설해 놓고 약간 중장기 투자를 연습하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시장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요즘 뭐 2조 태방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빅세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전차 이런 신조어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들이 항상 그때를 꼭지를 찍고 그다음에 우하향하는 그래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장기 투자에서 그렇게 수익이 내는 경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를 이직하기 전에 단기 매매를 좀 해서 좀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현이 빠르기 때문에 월 결산되면 내가 얼마 실현을 했다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 점들에 좀 매력을 느껴서 단기 매매를 하게 됐고 제 첫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었어요. 제조업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항상 뭐 10시 아니면 12시에 퇴근을 해서 거의 잠만 자고 회사 가는 수준이어서 그때는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좀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에서 좀 더 그 매매를 할 수 있고 좀 장을 볼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이직을 하게 된 경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내가 결혼할 때 장기 투자했는데 꽉 물려 있으면 이 돈을 팔 수도 없고 그런 점들이 좀 애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통해서 좀 실현을 통해서 이제 월급 같은 수익이 매달 꽂히게 하는 그런 투자의 매력을 느껴서 단기 투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핸드폰을 봐야 되거든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네네. 아, 네. 네, 한신기계는 아마 원전 관련주였을 거예요. 저는 한 종목을 이렇게 사골처럼 좀 우려먹어서 여러 번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매매들 다 합쳐서 퍼센트로는 1.2%난 거고 수익금으로 하면은 2,794만 원 정도. 1년에 합산인데 아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일수를 다 합친다면 1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현대사료인데 이것도 기간이 뭐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다 합치면 한 10일 정도 됐을 것 같고 샀다 팔아서 뭐 총 기간에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현대사료는 2,400만 원 수익이 났었어요. 2,400만 원. 하는 기준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 시장에서 이제 장이 끝나면 거래대금이 있거든요. 거래대금이면 이제 거래량 곱하기 가격인데 거래대금이 높으면서 등락률이 높았던 종목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일단 좀 제껴지게 되고 그 종목이 시장의 중심주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으면 그다음에 네이버나 뭐 이런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주식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재료를 파악을 해요. 그러면 그 재료가 좋거나 연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이제 매매 대상으로 삼아요. 바로 매매한다기보다 그런 종목들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자리 타점이라고 하면은 뭐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7일선이나 15일선 같은 데 닿았을 때 사서 일시적인 반등을 먹고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주 매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장기 투자가 하락장에는 그 하락을 온몸으로 때려 맞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줄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기일 때는 그 위기와 관련된 또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치료제가 나오고 이런 관련주들이 있고 브렉시트나 아니면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면 그
그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 납품하는 뭐 반도체 업체라던가 이런 쪽으로 또 새로운 테마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저는 그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